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기다리시는 비상경제. 오늘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제 길라잡이를 맡고 있는 이은영 소장이고요. 제 옆에는 알차고 재밌는 부동산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한문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 댁에는 비 피해 없으셨나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그 강남역 근처에 네. 그 오피스텔 단지 무슨 뭐 입주 작업을 맡고 있는데 네. 그 건물이 지하가 침수가 좀 됐어요. 아이고, 돼가지고 그래요? 거기를 나가가지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네. 집은 상관이 없고. 다행이다. 네. 오늘 그 기사들 보니까 침수 관련한 네.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주제를 그 침수, 지금 수해와 관련한 주제들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 지금 그 강남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긴 한데 이번에 피해가 너무 컸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침수 지역과 관련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책임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 그 강남역이요. 왜 이렇게 비가 오면은 크게 수해가 나는 걸까요? 지대 자체가 원래 풍수지리상 뭐 풍수지리도 나와 있고요. 뭐 강남에 사시는 분은 다 아세요. 거기는 예전에 그 배바실 시절에도 네. 그쪽은 물이 모이는 곳이에요. 지형 자체가 제가 그리면 이렇게 새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남역 사거리가 이 폭 사이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이 다 글로 가죠. 그래서 이게 한남대교 쪽으로 길 따라 쭉 빠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강남 신도시가 안 생겼으면 네. 아마 자연 하천이 될 수도 있는 그 코스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힘으로 네. 뭐 잘 했음에도 이제 배수가 이제 당연히 물이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네. 몰리면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배수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뭐 계속 침수될 수밖에 없어요. 물이 만약에 지금 115mm가 왔었는데 시간당 네. 시간당 115mm에 맞춰서 배수관을 만들면 200mm가 오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건 지형적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기적으로 지금 뭐 115년 만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사실 거의 110mm 수준 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에 안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어떤 내용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 지금 이번에 강남역 침수의 비밀, 우리 교수님이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비밀은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 일단은 저희 가장 궁금한 게 예. 이렇게 이제 큰 수해가 지금 뭐 차가 7,000대 이상 지금 예. 침수가 돼 가지고요. 이런 경우에 이 책임을 어디가 관할이 어딥니까? 여기가 지금 강남구청장이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어디가 대통령이 져야 됩니까? 서울시장이 져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 인재라기보다는 천재지변인데 네. 그 천재지변이 막을 수 있는 것이었으면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좀 있겠죠. 그리고 관할 지자체가 연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이것이 막을 수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기도 하고 또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차보험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런 걸 들은 분들은 좀 나아요. 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네. 정부가 이제 보험사에다 또 얘기를 하겠죠. 네. 뭐 이번에 어떻게 하라는데 근데 이제 설있게 뭐 보험사에서 뭐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래 버리니까 국민들이 좀 화가 났죠. 아니 물 빠진 차는 다 강남 차인데 왜 우리 보험료를 올려? 뭐 이렇게 네. 그런 보험사들의 어떤 너무 섣부른 좀 발표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그 부분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강남에 계신 분 차들 피해 입은 차들하고 보험사 네.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청과 또 시청 또 나중엔 더 나아가면 이제 정부까지 이어지겠죠. 네. 그거는 이제 소송의 문제니까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구제된 분들은 안 가겠지만 네. 구제 안 된 분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볼 땐 분명히 어느 변호인이 나서서 아마 또 소송 카페를 만들 거고 그럼 집단 소송이 되나요? 무조건 집단소송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네. 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그렇죠. 안 해준다 그러면 제가 변호사라도 이거 모아서 하고 싶죠. 네. 공익적이기도 하고 명분도 세우고 돈도 벌고 어느 변호사가 안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일이 좀 지나고 나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어수선하니까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이제 보험에서 제외된 분들끼리 모이는 게 좀 나타날 거라 좀 예측됩니다. 네, 지금 자막에도 좀 전에 나갔는데요. 지금 네. 추계되는 제 피해액이 1,300억 정도 추계가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이 주택 침수 피해 요거와 관련한 보상을 먼저 빨리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신청을 하면은
어떤 그 보상을 좀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재난지원금 있죠 따로. 예,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수혜를 입으신 분들은 일단은 빨리 집을 좀 정리를 하시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0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고령자나 독거노인의 경우는 20일 안에 신청을 하셔야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책임선과 관련해서 지금 이 강남역 그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을 다시 소환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오세희 돈이 돌아왔다 해서 오세훈 시장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침수 대책이 두 시장이 좀 달랐었어요. 제가 그거 간단하게 비교만 해드리면 교수님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시장인 시절이요. 2011년이었는데 이때도 여기가 자꾸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니까 7곳에 대해서 대심도 빗물 터널을 공사를 하자 이렇게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무상급식 이슈로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면서 그 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시면서 그 강남역의 7군데 지역에 종합 7군데 지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드는 대신에 그 한 곳만 만들고 그다음에 그 2015년에 강남역 종합 배수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합 배수 대책의 내용은 배수 구역의 경계를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하 배수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반포천 유역 분리 시설 터널을 설치하는 게 핵심 골자라고 합니다. 이 두 시장의 이 접근법이 좀 달랐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책이었을까요? 근데 지금 그거 갖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뭐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네네. 근데 중요한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역이 지형적으로 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골짜기니까 당연히 모이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20년, 30년을 보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네. 뭐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작년 여름에도 비 많이 왔습니다. 사실 네. 게릴라성 폭우에 우리가 대한 잘 기억이 안 나서 기억나실 그렇지.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이 적어 보십시오. 아. 장마 때면 상습 침수 강남역 5명 벗었다. 이게 작년 얘기예요. 작년 그 비 올 때. 네. 오 시장이 자신 있게 발표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좀 바빠서 몰랐겠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아시게 물폭탄에도 이상무. 네. 그리고 기사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유역분리 터널을 시범 운영했다. 이미 거의 완공이 된 거예요. 저게 박원순 시장이 한 거잖아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만든 공사 내역에서 강남역 부분에 이제 강남하고 서초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 공사는 한 거예요. 네. 해낸 거죠. 그래서 네.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박원순 시장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네.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전에 다 뭐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 시립대 사거리라는데 맨날 잠긴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이 전부 웬만한 데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강남역만 워낙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가 안 돼가지고 네. 이 2011년에 만든 걸 가지고 2015년에 또 종합배수 대책을 해가지고 이어서 한 게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작년에. 네. 공교롭게. 네. 공교롭게 됐는데, 기사 제목을 제가 써놨잖아요. 네. 5명 벗었다. 이 시작을 오세훈 시장이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완공이 된 거예요, 시범으로. 됐는데, 박원순 시장이 한 게 아니죠. 작년에 완공됐다니까요.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완공을 시켰죠. 공사 시장은 1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성공을 완성을 시킨 게 아니죠.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시작인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씀은. 지금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데 네. 앵커님부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강남 주민들을 위해서 치수 정책을 두 시장이 힘을 합했어요. 네. 합해서 작년에 여기 기사 중에 보면 뭐가 뜨냐면요. 114mm의 비가 왔어요. 지금 네. 115mm잖아요. 네. 1mm 차이예요. 근데 이 배관 구조가 85로 해놨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90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무슨 비밀이 있냐면 어제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엊그제 네. 막힌 데 가서 그 일반인이 오물이 맞아요. 하수구를 막고 있는 거 빼는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 하수 정책이 뭐가 있어요? 암만 잘 뚫어놔도 물이 내려가는 곳을 막아놓으면 그렇죠. 물이 어디로 가요? 그 넓은 터널이 있으면 뭐예요? 못 내려가잖아요. 못 내려가죠. 네.
근데 강남역은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강남역에 그 하수구 맨홀 이렇게 주위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맨날 청소하겠지만 네.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쓰레기들이 모이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낮은 곳으로 가다가 쓰레기들이 물 빠지는 곳으로 흡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초반에 비가 올 때 걔들이 모여서 쓰레기들이 거기를 막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막아버린 게 10개, 20개가 늘어나면서 물이 빨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못 내려가고 쌓이겠죠. 그렇죠. 저는 그 현상이라고 봐요, 이게. 아. 이거를 간과하고 네. 다들 뭐 배수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또 서울시 입장도 웃기는 게 박원순 시장의 문제로 돌리고 네. 또 민주당 분들은 또 오세훈 시장의 문제로 돌리고 너 정말 제가 볼 때 보기 불쌍스러운 게 왜 났는지를 제가 지금 판단한 것도 지금 시청자분들이 들어도 조금 합리적일 거예요. 네. 분명히 작년에 113mm가 왔는데 시간당 문제가 없었어요. 네. 중요한 건 몇 시간이 왔냐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일어났으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라면 아 작년에는 113mm가 왔는데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었다. 네.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바로 그냥 응? 다 전 시장을 갖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흠집내로 빠져나가는 아주 정치인들의 그 고도적인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던 말던 진정성을 가지고 왜 물이 샜는지 보자. 왜 이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른다라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고 네. 그냥 정치적으로만 정치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양당이 제가 볼 땐 심하게 얘기하면 그죠? 심각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 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막 쓰레기 제거하는 뭐 영웅 이래가지고 몇 분 나왔잖아요. 네. 네. 거기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배수관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서 막히면 끝이죠. 그렇죠. 그 원인을 같이 체크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113이었는데 괜찮았고 아 그러면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것이 소화가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 모여서 다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합시다. 네. 오세훈 시장이 하던 민주당 쪽이 하던 그렇게 대화가 가야 국민이 그렇네요. 조금 가슴이라도 좀 네. 위안을 받는데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얘기 한번 분석하셔서 다시 한번 좀 협조 체제 맨날 입이라는 표현을 뭐 주둥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언행들을 하니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답답하죠. 답답하고 도리어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민주당 편에서 네. 또 보수당 지지자분들은 오세훈 시장 편에서 싸움이 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에 휘말린 뻔했네요. 지금 보니까.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시장 다 안 네.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은 그 반포 서초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내용대로 앞으로 게릴라 선포가 많이 오면 다른 데들은 이제 저쪽 강북 지역은 한강으로 빠지는 라인이 옛날부터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형적으로. 네. 강남은 더 낫잖아요. 그렇죠. 올려서 퍼지거나 문제가 많을 거 뻔히 보이니까 시장 뭐 이런 거 정치 따지지 말고 같이 협심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걸 너무 좀 정쟁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국민은 어디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서울시장이 어느 당에서 되든 다 시민을 위한 일을 하려고 당연하죠. 하겠죠. 일부러 네. 그거 홍수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 탓이냐, 네 탓이냐 공방 펼칠 때가 아니고요. 빨리 이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해에는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저 이거 읽어드릴게요. 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3조 6,700억을 들여 네. 시간당 85mm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증설을 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제가 그런 그렇죠.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하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싸우지 말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그 배수로에서 쓰레기를 막 꺼내시던 그 용감한 정말 시민분들, 슈퍼맨 시민.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게 더 웃긴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거기 뭐 공무원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물이 빠져나가게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거 하시는 분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공무원들. 네. 그냥 삐뽀만 돌리고 119 뭐 네. 열심히 일하셨겠지만 제가 볼 땐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좀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자들하고 열심히 논의해서 네. 그러면 150mm, 200mm 올 수 있는 기후학자도 와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기후학자도 와가지고 네. 같이 해서 대화를 만드는 게 좋지. 지금 싸우지 말고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이 이제 대심도 빗물 터널을 다시 만들겠다. 그 대책을 지금 내놨고요.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1조 5천억 갖고 될까요? 그보다 더 많이 드나요? 당연하다 보는데 저는 제대로 네.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기후변화나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다라면 네. 지금
뭐 100년 만에 115mm지만 작년에는 똑같이 114mm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생각하면 우리가 200mm까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예산 천천히 다시 짜고 천천히 해야지. 이걸 뭐 작년엔 1mm 차이인데 물론 시간당인데 몇 시간이 왔는지 모르지만 네. 작년에 걸 제가 조사해서 뭐 다음 시간에 혹시 말씀드리면 좋은데 작년에도 이렇게 하루 종일 왔다라면 이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mm 차이로 갑자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작년에는 기사 딱 내가지고 이상무 성공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너무 급하게 가면 이거 토건적을 위하는 정치다 또 오해를 받으니까 네. 오정희 시장님께서도 맞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네.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작년 얘기랑 좀 틀리잖아요. 작년에 사진 그렇죠. 찍으시면서 뭐 이상무다 뭐 이랬는데 네. 그거 좀 안 맞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토건적을 위한 또 행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오해를 받을 수가 예, 있잖아요. 환경단체에서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 서울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 대책이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여야가 이거는 서로 자기 치적으로 세울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 쪽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민주당에서 예산을 지난번에 삭감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민주당은 아니다 그거를 회전기금으로 바꿔서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좀 먼저 쓰고 문제가 생기면 또 이쪽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지금 잠시 삭감했던 부분이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싸울 일도 아니네요. 아니죠.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여기서 사고 터졌는데 왜 이거 갖고 두 분이서 두 양반이서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그림표도 제가 보니까 네. 좀 안 좋은 게 4,300억, 2,4,600억 돈을 계속 썼잖아요. 네, 그럼 쓰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들어가는 돈이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물론 이게 무슨 과가 있죠? 하청관리과에서 네, 예산 담당관이 예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획 로드맵을 좀 보여주고 어제 작년에 공사 완공된 거 있잖아요. 네. 완공됐고 남은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볼 땐 좀 다시 한번 대처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 기사도 있잖아요. 900억 원 딱 저렇게 놓으면 그렇게 놓으면 좀 마치 저희가 무슨 뭐 횡령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안 좋습니다. 저런 기사 아주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예산이 그래프상에서 본 것처럼 한 6,168억 원이었다가 지금 4,200억까지 지금 낮아졌어요. 아니 공사를 마쳤잖아요.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일단 마친 보는 것도 거군요.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예산이- 맞췄기 때문에 5,000억, 자 21년도는 5,099억을 맞췄잖아요. 공사를 네, 하나? 예. 그럼 올해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는 건 더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몇백억인데 그 900억의 개념을 갖고 싸운다는 자체가 저는 900억하고 공사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하던 공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900억 때문에. 그죠? 그렇죠. 강남 공사가 1조, 2조, 2천억 뭐 이런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정치 세력분들께서 정당이, 예. 이제는 손을 잡고 좀 그만 좀 싸우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산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저 통계의 허수에 저희가 모르죠.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네요. 예, 다음 지금 더 이상 싸우지 마시고 빨리 재대책에 대해서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역 수해 침수와 관련해서 지금 네. 이 피해 지역이 관악구, 그다음에 동작구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특히 관악구에서는 안타까운 일가족 있었죠. 죽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반지하 가구여가지고 그게 지금 더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외신도 이 반지하라고 해서 이걸 지금 보도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외국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생충이라는 영화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또 사고가 나니까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건축법을 바꾸겠다라고 못하게 하겠다고요? 사용하고 있는 거를? 네, 불허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순차적으로 불허를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건축법을 바꾸겠다,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참 웃긴 얘기입니다. 건축법을 바꾸겠다라는 말이 네. 반지하가 현재 예전에 지어진 집들은요 다 반지하가 있습니다. 그 여러 유래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게 뭐냐면요. 네. 이 건축업자 입장에서 집을 짓는데 바닥 토목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목공사하는 높이를 조금 낮춰서 땅을 조금 더 덮하고 파는 길에 조금 덮하고
밑에 그 우리가 반지하는 보통 가슴에서 지상을 보든지 머리 중에서 지상을 보잖아요. 그쵸. 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땅을 조금만 덮으면 토목공사를 다진 상태에서 원래 땅 위에다 하는 것인데 조금 파고 집이 하나 더 생기는 꼴이 되니까 네. 이 집주인 입장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던 시절에 개발도상국 시절에 막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 그때만 해도 다들 슬라브 집이 많았어요. 타일 네. 이걸 뭐라 하죠? 기도? 쌓는 이제 거기 있어요. 거기다 이제 미장만 하는 건데 네. 시멘트가 들어오면서 보로꾸라고 그러죠. 보로꾸. 보로꾸. 근데 네. 일본 말에서 죄송합니다. 네. 거기서 발전한 게 지금 다세대 빌라들 이 벽돌로 쌓는 그런 집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고 그 다음은 이제 콘크리트 이제 부어서 하는 벽을 세우는 옹벽 체제로 바뀐 거 순서가 그렇거든요. 네. 그 전 세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 15년 전부터 짓는 것들은 반지하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왜 지라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 아시면 필로티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티. 예.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건축법은 새로 짓는 것들은 네. 무조건 1층에 주차장을 두면 네. 위에다가 한 층을 올려줘요, 용적률을.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집이 네. 잘 나가니까 지하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업자들이. 또 건축업자 입장에서도 네. 도리어 뭐 5층짜리 빌라에 엘리베이터 꽂는 세상인데 그렇죠. 누가 반지하를 일부러 파겠습니까? 예.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지금 사용하는 중인 거죠. 네. 그러면 주로 재개발 지역 대상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안 고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취약계층들이 이제 그 대신 저렴하게 되고 네. 거기를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게 한 20만 원, 30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한 370만 가구인데 꽤 되죠, 그래도. 한 그렇죠. 5%, 7% 되니까. 5%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네. 그런 반지하가 있는데 위에다 증축을 허용한다든지 한 층을 차라리 증축을 해가지고 구조에 문제가 없다라면 지하분들이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증축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건축법 풀어 그 전문가들이 볼 때 웃기는 거죠. 지라 그래도 안 집니다. 이 소리를 나가고. 네. 그죠? 네. 그러면 원래 있던 거 20만 가구를 구원하거나 지원해 줘야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야 되는데 됐든 뭐 서울시가 그동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남들 탓 비슷하게 불허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짓는 사람이 건축업자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시가. 네. 그런 부분을 좀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옛날에 지은 집들을 뭐 갑자기 부시고 지르면 돈이 필요한데 네. 그런 좀 실리적인 면에서 접근해서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교수님 말처럼 필로트라고 그래갖고 이제 네. 다세대나 빌라들이 보면 1층에 주차 공간을 만들지 땅을 안 파거든요. 네, 땅 파는 게 또 돈이 좀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건축업자분들이나 집주인들, 네. 건축주 입장에서 왜 안 파겠어요? 파는 게 이득이면 더 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금 파라 그래도 안 판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서울시가 발표한 건축법 불허라는 건 제가 볼 때 웃기는 얘기라 이거죠. 그럼 정말. 좀 임시 방편책으로 일단은 내놓은 거네요. 그냥 일단 더 립서비스 한 거죠. 립서비스 한 걸로. 국민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건축 행정적인 이제 탁상 행정이라고밖에 안 보이죠. 제가 볼 네. 때.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 거길 그 사고 현장을 가셨거든요. 가시고 나서 가신 건 좋은데 네. 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대책이 이후에 나온 여러 정부의 모습들이 너무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공공임대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럼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현재 한 20만 가구인데요. 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공공임대로 다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그 공공임대 원래 이제 거주지하고 상관이 없죠. 거주지하고 또 나름 또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그럼 거주지하고 먼 딴 데다 공공임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수 인근인데 없죠. 예. 그건 말뿐인 거죠. 순간적으로. 공공임대를 거기다 지을 땅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땅이 없어서. 네. 그러면 차라리 이제 침수 지역 지하가 많은 요 단지들은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네. 해라. 이게 더 실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재해를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죠. 주거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거 환경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서울시에도 쓸 때 써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공공임대 들어가셔야 될 또 분들이 원래 있잖아요. 뭐 여러
뭐 저소득층도 있고 네네, 뭐 취약계층에 해당되긴 하죠, 취약계층이 이분들도. 종류가 그 여러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그럼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을 다른 분들이 들어간다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또 싸움 나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공공임대 들어가게 해라 이런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공공임대가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쵸. 아직도 거기 빈집이 있죠. 이런 그냥 단순한 개념인 거예요. 깊게 생각 못 하고 음, 생각해서 공공임대 들어가면 갑자기 이사를 갑니까? 애기가 네. 학교를 다니면 못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 그럼 제가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그 구청장한테 여기 공공주택 짓고 있는 게 혹시 있냐 여기에. 그러면 거기 용적률을 10% 올려줄 테니. 네. 그럼 500가구에서 50가구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서울시랑 협의해서 10% 올리도록 해다. 네. 주위에 거기다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주위에 뭐 일조권이나 이런 게 이상이 없으면 이걸 적극 검토하세요. 이게 대통령다운 얘기죠. 그렇네요. 딱 그러면 10% 짓고 그걸로 싹 가고. 네. 그리고 여기 원래 집주인이 여기 깨끗이 지고 창고를 쓰든지 쓰면 되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물론 집주인은 그러겠죠. 임대료가 없어진다고 따지겠죠. 그렇죠. 그럼 뭐 해주면 되죠. 그게 지금 댓글에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댓글도? 네, 봐봐요. 월세를 올립니다. 네, 그렇게 바꾸면 월세를 올립니다. 월세를 누가 올려요? 집주인이요. 어느 월세를? 그러니까 자기 집을 그렇게 올리고 그러면 월세를 또 올린다. 왜냐면 이제 한 집이 지 하나가 또 빠지면 돈을 못 받잖아요. 딴 집 가면 되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사비가 자꾸 들어서 고민하시는데 네. 요즘 잘 발품 파시면 사실 이사 가는 거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발품 열심히 파시면 네. 조금 다운사이징이나 조금 입지가 A에서 뭐 A 플러스에서 A급으로 이준하면 네. 월세가 다 그만큼 차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그럼요. 정말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댓글에는 필로티 공법, 좀 전에 얘기하신 그 필로티 공법이 지진이 나면 또 피해가 크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네. 그건 착각이신데 여러분 그 필로티 공법을 할 때 네. 지진에 대비해서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좀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하는 벽이 있으면 더 튼튼한 건 맞죠. 네. 맞는데 그렇다고 차를 못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는 어떤 생활을 하겠어요? 이게 지진에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이 생각하겠죠. 네. 이거 지진 나면 자빠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반지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지진 나면 파묻혀야 아예.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또 위험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 종합해 보실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가다가 길 걷고 있는데 지진 나면 땅 꺼지면 죽는데 걱정하는 것처럼 네. 기후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정부가 암만 어떤 정부를 하더라도 네. 건축을 할 때 일부러 허술하게 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업자들이 돈 빼느라고 그러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또 감시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그 필로티 공법이 그런 문제를 이미 예측해서 구조 강도나 철근 콘크리트의 어떤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늘 네. 때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네네. 된다. 네. 그래도 귀하집이나 원래 오래된 집들 있잖아요. 귀하집들 네. 단독 그거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렇군요. 단독이 먼저 무너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진짜 오늘 또 새로운 네.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네. 지금 댓글에는 우리나라의 빌라 다세대 건물들이 주차장 확보하느라 필로티 구조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지하 공사 거의 없는 상태로 무의미한 발언입니다. 시공사들이 알아서 제 생각과 진행하고 똑같잖아요. 있어요. 아시는 분 네. 계시잖아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질문도 받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또 그 네.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대책도 없이 지하방을 없애라고 하면 어쩝니까?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자, 저희가 이 반지하 관련한 서울시의 대책, 요거는 또 계속 지켜보면서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교수님께 또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